자, 오늘은 인포바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일 텐데, 이 회사가 왜 주식 투자에 저는 괜찮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또 리스크 요인은 뭔지 한번 제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그게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회사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시고, 아니시면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자, 먼저 이 회사의 이제 재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트 금감원 공시에 대해서 와봐야 되겠죠. 다트 저는 한번 와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dart.ff.or.kr 오셔서 여기서 인포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최근에 반기 보고서가 8월 12일 날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사업 보고서 한번 볼까요? 자, 사업 보고서를 제가 이미 열어놨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사업 보고서에 제일 처음 재무제표, 이제 연결 재무제표하고 일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회사를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요약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70억 원이 있어요. 거의 171억 원 정도가 있죠.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결국 돈이죠. 이것도 90억. 이것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280억이 있네요. 거기다가 단기 금융 상품 250원 합치면 530억. 거기에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 또 80억.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610억 원. 610억 원,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돈이 있네요. 자, 이건 단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단기 자산이죠. 1년 안에 유동화될 수 있는, 즉 현금화될 수 있는, 즉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현금만 봐서도 한 600억 정도가 있네요. 자, 그게 많은지 작은지 한번 나중에 그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삼성전자 정도 되면 600억 정도라는 돈은 작은 돈이죠. 하지만 인포바인,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그런 회사에 과연 600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 돈인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비유동자산은 뭐 30억, 4억 하니까 얼마 그렇게 많이 있지 않네요.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67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0억이 실질적으로 현금입니다. 이 회사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네요. 자, 부채가 보니까 뭐 비유동 부채 뭐 있습니다만, 우리 부채 총계가 25억이에요. 25억.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자본이겠죠. 즉 한마디로 이 회사는 현금 덩어리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 645억인데 600억 정도가 현금이에요. 부채는 하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영업수익이, 이 회사는 매출액입니다. 183억인데 영업이익이 110억. 6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을 100억, 110억 정도씩 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현재 주가가 얼마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회사 이름을 치면은 증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회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797억, 대략 80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800억 정도인데 아까 현금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600억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매년 100억씩, 110억이었나요? 110억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10억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은 800억, 100억이라고 치고 영업이익 대비 8배. 지금 이 회사는 이익 대비 8배인데 보너스로 내부에 현금만 600억이 있는, 자,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를 하길래
이런 돈을 벌고 있나? 자, 사실 뭐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가서 뭐 살펴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네이버 이런데 다 모든 사항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한번 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를 보면 종목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기업계요. 기업계요. 동사는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업체로 사업은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게임 등으로 나누며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업체를 중심으로 140개 이상의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96%. 뭔가 96%면 실질적으로 독점이죠. 자, 독점은 항상 돈을 많이 법니다. 자, 큰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휴대폰 이런 쪽에서 업계에 시비하는 것보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영역에서 1위 사업을 하는 업체가 훨씬 좋습니다. 투자에게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점적인 어떤 사업권을 구축하고 있느냐?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유비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네요. 자,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전자화폐, 인터넷 쇼핑, 인터넷 주주총회, 전자민원 서비스. 자, 이거 100번 이런 식으로 잘 봐도 모르시겠죠. 자, 이 회사는 휴대폰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뭐 은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은행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죠. 자, 그게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밖에 없다는 게. 자, 하지만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 뭐냐, 결국. 자, 여기 보시면 공인 인증하실 때 항상 여기 하드디스크나 USB 이쪽에 뭔가 여러분들이 공인 인증서를 두고 로그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휴대폰. 자, 이 인포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휴대폰 공인 인증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유비키라고 있죠.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만약 이 서비스에 들어가 가입돼 있다면은 여기 전화번호를 넣고 다음 하면은, 자, 어쨌든 여기에 공인인증서가 뜨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은 어떤 PC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PC방에 갔다. 그래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휴대폰 공인인증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뭐 PC방에서 했다. 그리고 나서 하시고 로그아웃하고 나오시면은 보통은 공인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고, 이 회사가 그러면은 이제 과거 주가는 어떻게 됐나 보죠. 자, 이 회사는 2010년에 상장을 했어요. 뭐 굉장히 높게 상장을 했네요. 가격이 36,000원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무슨 일이 있었네요. 거의 뭐 상장하자마자 15,000원 정도니까 반토막도 더 났네요. 자, 이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네요.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각광을 했었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의 서비스는 그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으면서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주식의 가격이 이때 한때 잠깐 41,000원 공모가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뭔가 요때 던진 사람들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이 정도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벌으셨을까요? 한 18,000원이라 보고 그럼 32,000원이니까 아직 2배가 안 됐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했으면은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건데 요때 나는 팔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자제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회사의 주식은 꾸준히 오른쪽으로 연 12% 이상의 수익률을 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보시면은 이 회사 공시를 한번 볼까요? 공시에 가서 다시 아까 보면은 자, 현금 현물 배당 결정 3월 연차 배당이 있네요. 자, 배당을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 850원. 아까 주가가 25,000원 정도 됐다고 치면은 어떻습니까? 25,000원, 2,000원이면 10%죠. 그죠? 1,000원이면 5% 조금 안 되는 한 4%. 배당으로 한 4%. 그 다음에 그 주가가 오르는 걸로 현재는 연 12% 정도. 그리고 덤으로 내부 현금은 600억 원. 그리고 2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네요. 자, 저는 이 회사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보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주식은 800억 원이에요. 부채는 하나도 없어요. 100억 원을 내면은 저한테는 600억 원이라는 현금이 바로 생겨요. 그 돈을 어떻게 유상 감자를 한다라든지 배당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600억 원은 빼낼 수가 있겠죠. 제 혼자 주주니까 저 혼자 돈을 다 뺀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도 이 회사, 그러면 저는 회사를 결국 200억 원을 주고 사는 셈이 되겠죠. 자, 20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 회사는 매년 얼마씩 벌어들이고 있다? 100억 원씩. 200억 원을 내고 100억 원씩 벌어들일 수 있으면은 아주 행복하겠죠. 200원을 내고 100원씩 벌어들여도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이자율이 50%나 되니까. 자, 그런 투자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회사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니, 자, 여기에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잠시 볼까요? 의결권 현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회사의 발행 주식 존수는 311만 주 정도가 돼요. 310. 그런데 자기 주식이 76만 주, 약 25%가 조금 안 되는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죠. 자, 자사주는 회사의 주식. 근데 회사는 누구 겁니까? 주주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배당도 안 나가죠. 의결도 안 하죠. 이 회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311만 주를 사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311만 주 빼기 76만 주, 대략 한 220만 주, 30만 주, 그 정도만 사들이면 됩니다. 자, 234만 8천 주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만 사들이면 된다. 보시면은 이런데 보시면은 시가총액 797억, 800억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00억일까요? 보통 이런 곳에는 자사주를 고려하지 않고 적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이란 뭘까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다 인수, 다 내 걸 만들어 버리겠다. 이 회사 다 내 거야. 내 거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현재 가격을 주고 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를 다 내 걸로 하려면 자사주까지 사야 될까요? 자사주를 왜 사요? 자사주를 산다고 하는 거는 제 돈을 회사로 주는 거죠. 회사로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배당해서 다 빼내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사주를 빼고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2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0억, 한 600억. 근데 아까 얼마였다? 보이는 건 800억. 사실은 이 회사는 6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자, 주식은 자사주를 제외하고는 600억이에요.
그런데 현금 및 비현금 자산이 이 회사는 600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 자산은 빵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네? 100억 원, 11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영업 자산을 공짜를 주고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정말 제가 600억이 있으면 돈 빌려가지고 이 회사를 600억에 사들이고 다 현금 같은 것들 가지고 빌린 돈 다 갚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 영업자산 100억씩 벌어들이겠죠. 그러면은 아마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지? 적어도 300~400억? 그 이상은 되겠죠. 자, 전 앉아서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뭐 꿈 같은 얘기고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자, 이 회사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800억, 사실은 600억밖에 안 되냐, 안에 100억씩 벌어들이고 거기다가 현금이 600억이 있는데, 이 회사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서비스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게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 자체, 매출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의 서비스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 회사의 가치는 사실은 빵은 아니겠죠. 현금이 있으니까. 그럼 사실 이 회사는 현금 배당하고 끝내야 되니까, 뭐 그래도 현금이 600억이 있으니까 사실 크게 손해보지는 않겠네요. 자, 그런데 매출이 94.93%, 95%에 해당하는 이 서비스가 과연 사라질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베팅 포인트라고 할까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자, 국민은행 들어오죠.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까요? 공인인증서는 원래 금융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적 거래, 금전적인 비금전적이든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즉 우리 은행 가면은 신분증 내보이죠. 이게 사실 신분증인 겁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한국인 공인인증서도 물론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 뭐 사실 저희가 신분증 보여주는 게 대부분 은행이죠. 뭐 경찰서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가 의무 사용이 폐지됐어요. 폐지돼 버렸어요. 이게 언제 폐지됐습니까? 2013년 9월 30일 본회의 통과했고 2015년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요. 자,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뱅킹 가장 대표적인 데죠. 증권, 거래, 보험, 신용카드, 지로, 입찰, 계약, 이런 온갖 것들의 뭐 법적인 거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공인인증서를 사용 안 하게 된다면은 이 온갖 사이트들을 다 바꿔야 되겠죠.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준 면제부다. 금융기관은 이만큼 보안에 노력을 기울였으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보증서죠. 예를 들어 신용서를 보고 신분증을 보고 거래를 하게 해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사용자의 책임이다.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개인 신분증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공인인증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리스크를 지고 사용자 편리하게 좀 해주겠다고 해도 어떤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해킹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그거를 자기 잘못이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금융회사의 주주라도 그런 일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거기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그걸 다 뒤집는다? 글쎄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인인증서로 한 거래에 대해서도 면피를 안 해주게, 즉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 법원도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뀌기 전에는 이 회사는 엄청난 돈을 계속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이 회사, 자,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8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00억이죠. 현금 600억. 그럼 이 회사의 부채는 하나도 없었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영업자산을 사들이는 가격은 제로. 자, 이 회사가 잘못돼서 공인인증서가 내일 갑자기 사라졌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을 다 배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러기 전에는 매년 100억, 110억씩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배당을 하니 연 15%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12%, 그 다음에 배당으로 4% 해서 16%, 배당 소득 좀 빼고 하면 한 15%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왜 이 회사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느냐? 첫째, 싸다. 시가총액이 600억, 8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사주를 빼내야 된다고 했죠. 25%가 자사주니까 시가총액 600억. 그런데 현금만 600억. 부채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매년 100억, 110억씩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너무 밸류에이션상 싼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리스크는 공인인증서 보관 서비스가 이 회사의 매출이 95%인데, 그런데 공인인증서란 것 자체가 만약 없어진다면,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서비스니까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회사의 가치는 사실 현금 외에는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런 사업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 대주주가 혹은 경영진이 나쁜 생각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몰빵은 하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가지고 가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연 15% 이상의 수익은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인포바인이라는 회사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익은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하나도 없는 그런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가 리스크 요인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을 때 그 회사 주식을 사셔야 될 겁니다. 저는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를 이 회사 주식을 담았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가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또 더 싼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 계속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 의견 같은 것들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